반갑습니다. 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해리스 기타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본인이 겪고 있는 가장 유사한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주소.go.kr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이 신봉 1롯 27을 검색을 하면은 이제 이 결과가 한 개가 아니라 6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를 엑셀에다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런 주소나 우편번호 이런 값들을 정리해서 나열할 수 있도록 엑셀 매크로를 좀 작성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선 제가 이 엑셀 매크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신봉 1로 27 검색어를 넣고 실행을 누르면은 조금 뒤에 이 값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6개의 값이 이렇게 엑셀에 정리되는 엑셀 매크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작성된 엑셀 매크로를 함께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계속 여러 번 이 빌드 오더, 이 엑셀 매크로 빌드 오더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프로세스는 똑같고 다만 이제 그 상황이 조금씩 달라질 뿐인데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습하면은 실력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엑셀 상단에 개발 도구, 이 개발 도구 메뉴가 없으신 분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리본 메뉴에서 여기서 개발 도구 체크를 해주시면은 개발 도구가 생성이 되고요.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코드를 미리 작성을 했는데 지우고 다시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함수 이름을 get 주소라고 지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엔터 치면 서브와 서브, 이게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함수가 완결이 됐고 엔터 키를 좀 여러 번 친 다음에 탭 키를 눌러서 이렇게 들여서 쓰겠습니다. 자, 우선은 변수를 몇 가지를 선언해 줄 건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저희가 불러서 쓸 거기 때문에 이름을 IE라고 짓고 as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부를 때 항상 이 도구에 참조해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컨트롤즈라고 하는 거, 이게 원래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찾으셔가지고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하나 더 선언을 할 건데 항상 그랬듯이 우리 URL을 담을 간단한 문자열을 담을 변수 스트링 URL 그리고 포문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i라고 하는 것을 변수로 선언해서 인테리어가 아니죠. 인티저죠. 인티저. 그러니까 숫자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일단 이 3개만 선언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기존에 했던 엑셀 매크로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 스트링 URL,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선언했던 스트링 URL, 이 이름은 저희가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URL을 담겠다고 하는 스트링 변수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죠? 자, 스트링 URL의 변수를 담을 건데, 자, 우선은 여기 주소 쪽 요 문자열은 이렇게 쌍따옴표로 앞뒤를 감싸서 이게 문자열이란 걸 표시를 해주고요. 자, 주소.go.kr 요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자, 이제 익스플로러를 실제 이 익스플로러를 이 IE 변수에 선언한 것처럼 이 변수 선언한 거를 띄워야겠죠. 그래서 set IE는 create object 해서 internet explorer application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변수에 실제 객체를 생성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고요. 자, 연결이 됐으니까 IE의 navigate. 자, 어디로 갈 거냐? 자, 위에서 선언했던 string URL. string URL은 주소.go.kr이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저블에서 true. 비저블 변수를 true로 하는 순간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우리 눈에 보이겠죠. 자, 이렇게만 일단 되는지 보고 i를 quit하고 다만 set IP is nothing.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IE를 우리가 아까 했던 주소.go.kr로 가서 보이게 하고 그다음 바로 닫아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선언했던 IE 변수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제를 해줍니다. 자, 이 맨 마지막에 set IE is nothing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일단 메모리를 점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해제라고 하는데 이 구문을 넣지 않으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메모리가 좀비처럼 이 프로그램 상에서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메모리 해제하는 이 구문을 프로그램에서 넣어줘야지 실제 이 컴퓨터가 우리가 사용했던 이 자원을 다시 반납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디버그 포인트 하나 걸어주고 실제 뜨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 누르시고, 자, 여기서 디버그 할 때는 F8이 한 단계씩 코드 진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F8 키를 누르면 한 단계 갑니다. 자, 스트링 변수에 요 문자열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IE가 좀 전에 nothing이었는데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배치가 됐죠. 자, 그리고 이 주소로 내비게이트 해서 내비게이트가 됐고, 비저블 true를 하니까, 자, 왼쪽 창이 떴는데, 자, 비저블 true를 하니까 이 창이 나타났죠. 나타났고, 자, 그 다음 바로 퀴즈를 누르니까 방금 창이 닫아졌죠. 그리고 set IE nothing. 자, 이렇게 그냥 떴다가 닫아버린 요까지 구문이 동작을 하는구나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페이지가 로딩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익스플로러의 상태 중에 ready stat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렇게 괄호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같지 않다라는 건데, 뭐와 같지 않냐? ready state가 complete 된 상태와 같지 않을 때까지 루프를 돌아라. 여기서 이렇게 do while과 루프를 해주면은 루프를 돌아라. 루프를 돌 때 그냥 do 이벤트, 아무 이벤트나 그냥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익스플로러의 ready state가 ready state complete라고 하는 요 상태가 되기 전까지. 근데 실제 이거는 여기서 정의로 한번 가보시면은 ready state complete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4를 미리 이제 약속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 요거를 ready state complete라고 안 쓰고 4라고 써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ready state라고 하는 게 4가 실제로는 ready state complete, 그러니까 ready state complete가 숫자 4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컴플리트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지나가지 말고 뺑뺑 돌아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익스플로러가 실제 뭔가 로딩이 될 때, 이 페이지를 로딩 될 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때 뭔가 처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상태로 뒤로 넘어가 버리면은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완전히 로딩 될 때까지 지나가지 말고 여기서 좀 기다려라. 이런 구문, 여기 제가 주석을 좀 써놓을게요. 기다려라. 여기서 좀 기다려라. 페이지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통 여기에 OR로 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태가 BG가 true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ready state가 complete가 아닌 상황과, 그리고 BG일 경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뭔가 처리하고 있는 중에는 넘어가지 마라. 보통 두 가지 조건을 항상 같이 걸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이 검색창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익스플로러에서 F11을 누르면은 콘솔 창이 뜹니다. 밑에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콘솔 창이 뜨는데, 이 콘솔 창에 DOM 탐색기라고 돼 있는 부분에 요 버튼을 클릭을 하고 요소 찾기를 눌러서 여기 저희가 찾고자 하는 위치를 딱 가면은, 보시죠. 찾고자 하는 위치로 가면은 여기 그 인풋, 여기 이제 요걸 인풋 박스라고 하는데, 인풋 박스의 네임이 서치 키워드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임이 서치 키워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일단 이 페이지 상에서, 이 HTML이라고 부르는 이 페이지 상에서 유일한 값을 가지는 것은 이 ID 값입니다. 그래서 네임보다는 ID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이 더 제가 볼 때는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ID 값을 가지고 한번 값을 입력하는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E의 다큐먼트에 get element by ID 라고 해서 여기에 키워드를 넣고, 여기에 실제 값은
밸류에 들어가죠. 신봉로 여기. 그래서 요 점 밸류에다가 테스트 이렇게 해서 한번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실제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행을 시켰고요. 자, 여기 상태에 지금 와 있죠. 저기 창은 떴고요. 자, 여기서 그런데 개체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이 값을 결국 찾지 못했다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다시 F12 키를 누르고 이 주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서치 키워드, 인풋 서치 어드레스. 이게 지금 요 페이지, 그러니까 주소점 오픈, 그러니까 최초에 떨어졌을 때 아이디 값이랑 그리고 검색이 한번 된 이후에 아이디 값이 달라지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초의 값을 일단 넣어야 되니까 인풋 서치 어드레스 얘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가 요 화면, 최초의 요 화면에서 쓰고 있는 아이디랑 그리고 검색이 된 이후에 다시 검색할 때 쓰는 요거는 키워드로 아이디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최초의 페이지부터 우리는 찾아야 되니까 이걸로 한번 다시 아이디 값을 넣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창이 떴죠. 창이 떴고 여기에 테스트라는 값을 넣고 여기서 F8을 눌러서 진행하니까 테스트 값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서치 어드레스에 테스트 값을 넣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여기 이 버튼, 검색 버튼을 눌러야 되죠. 검색 버튼.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색이 된 화면 말고 최초의 화면으로 갈게요. 자, 요 최초의 화면에서 이 검색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요소 찾기 버튼을 눌러서 검색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검색 버튼이 얘가 버튼 타입이 아니라 인풋 박스를 썼네요. 만약에 이게 버튼 타입이면은 그냥 클릭 이벤트를 주면 되는데, 여기 지금 인풋 박스, 보이는 거는 버튼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인풋 박스인데 자바스크립트를 연결을 해놨네요. 클릭을 할 때 서치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부르게끔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검색 자바 함수 호출이라고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콜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i의 다큐먼트에 그러니까 페어런트 윈도우, 이 다큐먼트의 가장 상위인 이 페어런트 윈도우, 그러니까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부모 윈도우에서 execute의 약자로 execute의 C까지 execute 스크립트라고 해서, 자, 서치 함수 타입은 자바스크립트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서치 함수를 지금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페어런트 윈도우에 전달을 해서 이 서치 함수를 호출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눌리고요. 창이 떴죠. 자, F8 눌러 테스트가 들어갔고, 자, 자바스크립트의 서치 함수를 호출하면 검색이 돼야 되겠죠. 자, 지금 검색이 테스트로 검색이 됐고, 자, 이제 익스플로러는 닫는 것까지, 자, 정상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함수 호출이 되는 것까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출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값을 가지고 오는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알려주셨던 주소가 신봉 1로 27. 자, 이걸로 검색을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무엇인지 한번 이것도 요소 검색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일단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테이블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올 때는, 자, 이게 1번 로우고요. 그죠? 자, 요게 2번 로우고요. 그리고 요거는 3번 로우고요. 지금 보면은, 자, 요걸 한번 제가 닫아볼게요. tr 리스트 3, 그죠? 자, 요걸 한번 닫아볼게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자, 보시면은
이게 실제 안에는 값이 이렇게 숨겨져 있긴 한데, 자, tbody라고 하는, tbody가 이제 이 전체 테이블을 구성하는 tbody가 있고, 그 중에 tr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로우식입니다. 테이블의 로우,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세 번째 로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리스트 1, 리스트 1이 얘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 2가 얘겠고, 리스트 3가 얘겠고요. 그리고 그 리스트 1을 펼쳐보면은 여기에 인풋 박스로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거, 그죠?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 id 값이 유니크하게 있는데, 보면은 rnaddr 이라고 돼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에도 rnaddr2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것도 보면은, 열어보면은 rnaddr3. 그래서 이 주소 값을 일단 가지고 올 때는 rnaddr1 얘를 가지고 오면 얘가 가지고 와지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id가 rnaddr이죠. rnaddr 요거를 디버그에 프린트를 하면은 여기 이제 직접 실행창에 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걸고 한번 볼게요. 자, 값을 찾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에 등용길 458 이렇게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rnaddr 나왔으니까 얘도 두 번째 거가 그대로 프린트가 돼. 그러면은 자,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자, 좀 전에 그렇게 이제 값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는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페이지가 로딩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로딩 다 됐다는 신호가 오긴 왔는데 그 이후에 얘가 처리하는데 뭔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구문을 좀 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초 정도 대기를 하고, 왜냐면은 지금 완료가 됐다고 우리한테 신호는 줬는데 실제 완료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액션을 조금 더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초 정도 대기하고 그 다음에 검색창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자바 함수를 호출을 하지 않습니까? 호출하고 나서도 한 1초 정도만 대기하는 구문을 넣어줄게요. 여기 어플리케이션 웨이트하고 여기 타임 밸류에 맨 끝에 이렇게 하면 1초 대기하는 함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이 값이 이상 없이 동작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충분히 기다려서 2초 기다렸다가 테스트 값을 얻고, 여기서 이 첫 번째가 이 동작구, 그다음 두 번째가 은평구, 제대로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1, 2 이 규칙만 이제 바꿔주면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6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6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6번만큼만 이 포문을 돌려주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금은 그냥 강제로 next i 자, 1부터 6번까지 여기에 요 1 대신에 i라고 입력을 해주고 한번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을 시켜보면은 창이 떠지고 테스트 검색을 하고, 일단 우린 6개인 걸 아니까, 그죠? 6개인 걸 아니까 결과가 6개가 맞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i 값이 1이죠. 1, 2, 3, 4, 5, 6 하고 끝나죠. 그죠? 그래서 6개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결과에 따라서 6개가 될 수도 있고 7개가 될 수도 있고 8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결과값을 확인하는 방법만 알면은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포문을 돌아가면서 이게 6개인지의 숫자만 사실 알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6개의 숫자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거는 얘 텍스트 값을 읽어서 여기에 검색 결과가 총 6건에 이 6을 떼내서 여기 6 대신에 그 결과를 입력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이게 검색어에 따라서 6건이 될 수도 있고 뭐 10건이 될 수도 있고 30건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동적으로 변하는 건데 그
동쪽으로 변환된 이 몇 건이냐의 건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에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이 텍스트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아까 나왔던 이 결과가 나왔던 페이지를 자세히 보면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리스트 1, 리스트 2, 리스트 3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디 왼쪽에 보면은 클래스라는 것을 또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는 이 아이디는 이 HTML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클래스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CSS 같은 거를 먹힐 때 이 클래스 네임으로 걸면은 여기 이 같은 클래스를 가진 모든 태그들의 속성을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굵게 한다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클래스를 찾아서 그 클래스의 숫자를 한번 찾아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E에 다큐먼트에 get element, 이때까지 트였죠. 근데 트였는데 이번엔 츠입니다. 츠. get elements by class name.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츠인 이유가 항상 복수의 개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디는 무조건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지만은 클래스는 여러 개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get elements by class name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 클래스 네임을 리스트라고 한번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걸고,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실행을 시키면은, 자, 일단 요 전체를 끌고서 여기 조사식 창에 한번 갖고 와 보면은 get elements id에서 가지고 온 값이 length가 23개를 가지고 왔어요. 23개. 그러니까 23개의 클래스 네임 리스트를 가진 게 있는 거죠. 자, 근데 클래스 아이템 1을 눌러보면은 요거는 보면은 아까 저희 어드레스 1인 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6번이 어드레스 6이겠죠. 지금 어드레스 6이죠. 그죠? 그러니까 1부터 6이 얘네들이고요. 얘네들이고, 그 다음 뒤에서부터는 7부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를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클래스 네임이, 자, 클래스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자, 6번 다음에가, 여기서부터가 값이 다르네요. 그죠? 여기서부터가 값이 달라요. 그죠? 여기 앞에까지는 리스트 6, 5, 4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4, 3, 2, 1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얘의 상위 바디 태그, 그 상위 테이블 태그, 그 상위가 지금 얘 tr이 가지고 있는 테이블 바디의 상위 테이블의 그 상위가 가지고 있는 게 섹션인데, 섹션의 태그의 클래스 네임이 섹션 마이너스 서치거든요. 이 섹션 마이너스 서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사실 얘네들이거든요. 그죠? 요 클래스. 아까 밑에 있는 다른 리스트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의 parent element 에서 상위에 클래스 네임을 한번 찍어볼게요. debug.print 다 지우고 여기 걸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개체를 찾을 수가 없다네요. 요게 값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의 값 중에 첫 번째 0부터 돼야 되겠죠. 자, 0번째부터, 자, 0번째의 클래스가 섹션 네임이고, 자, 1번째에 다시 위로 올려볼게요. 1번째도 서치 네임이고, 자, 그렇게 치면 6번째 것도, 6번째는 워드랩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0부터 시작했으니까 5번째, 우리 6개니까 섹션 서치 네임이네요. 그러면은 얘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얘가 최종적으로 찾아지는 섹션 서치까지 찾아지는 애가
마지막 번지가 되겠네요. 아, 참 어렵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포문을 한번 돌려볼게요. 5가 0부터 2, 지금 아까 이 리스트 얘를 찾은 애가 랭스였죠. 랭스에 이렇게 하면은 랭스가 20 몇 개였잖아요, 그쵸? 20 몇 개였죠. 자, 이 랭스에서 여기에 요거 대신에 i를 넣어서 클래스 네임을 한번 쭉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버그 걸렸고, 자, 일단 이 줄은 이 줄은 지워버리고, 자, 0부터 실행합니다. 0, 1, 2, 3, 4, 5, 6. 여기까지 6까지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클래스 네임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if 요 클래스 네임이 섹션 서치와 같다면은 then and if 그럼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 주겠네요. max as integer nmax 값을 가지고 와서 nmax는 i, 여기서 이제 i가 돌아가다가 맨 마지막으로 돌았던 개, 여기서 찾았을 때 돌았으니까, 그리고 찾고 나서는 바로 for문을 빠져나가도 되니까 여기서 exit for, 여기가 총행수율 가지고 오는데, 자, 이런 max는 항상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을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또 돌다가 뒤에 또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고 나면은 요거는 nmax의 숫자만큼 돌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일단 0부터 시작을 하는데 i의 총 개수는 23개입니다. 23번을 돌겠죠. 0부터 23까지를 일단 돌겠죠. 자, 도는데, 자, 일단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0이죠, 0. 0의 클래스 네임은 섹션 서치. 이게 바로 빠져버리는구나. 섹션 서치가 아닌 애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자, 값을 넣고. 자, 왔습니다. 자, 일단 0이죠. i가 0인 건데 섹션 서치가 0은 아니겠죠.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i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섹션 서치가 아닌 게 되죠. 얘는 지금 sek션 서치니까 넘어가고, 또 2일 때 아니게 되죠. 그 다음에 3일 때 아니게 되죠. 4일 때 아니게 되고, 5일 때 아니게 되고, 6일 때 i가 6일 때, 그쵸? i가 6일 때 섹션 서치가 아니게 되니까 nmax에다가 6을 집어넣어서 nmax는 6이 되고요. 자, 그러면 nmax는 1부터 6까지가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값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값 중에 하나가 이 우편번호도 가지고 오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값을 보면은 얘는 리스트 1에 요거 JSI 존 넘버 1, 이것도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되겠죠. 넘버 1, 넘버 2.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여기서 is 존 요건데, 요거 대신에 i 값을 넣어주면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은 네, 주소와 우편번호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엑셀에다가 얘를
매핑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거의 끝나는 거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 검색어를 F2에다가 검색어를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테스트라고 아까 나왔었는데 테스트 대신에 range F2에 검색어를 넣고, 자, 그 다음에 이 결과값은 디버그 프린트를 하지 말고 range에 B3부터 일단 출력을 할 건데, B3 대신에 이제 i만큼 계속 증가가 될 거니까, 자, 첫 번째가 3이 돼야 되니까 i 플러스 2를 하면은 1 더하기 2가 3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되겠네요. 똑같이 range에 오픈 번호는 C열에 i 플러스 2를 해주면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동일하게 아까 알려주신 게 신봉로 27이었죠. 신봉로 27을 넣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신봉로 27을 넣고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것까지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 이 결과 좀 전에 나온 결과값 중에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 마우스를 대보면 여기 언더바가 쳐져 있는 게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B 태그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B 태그가. 그래서 얘는 조금 보기가 싫으니까 얘를 없애주는 구문도 좀 넣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여기에 지금 없애고 싶은 태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 값을 replace 함수를 써서 요 값 자체를 다시 replace로 해주는데 뭘 해주냐면은 이렇게 b 태그 요 b 태그를 쌍따옴표 2개, 그러니까 공백으로 바꿔라. 자, 이렇게 해주면은 b 태그를 공백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줬는데 또 바꿔줘야 되죠. 뭘 바꿔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요거 닫는 태그.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요 b 태그랑 그다음에 닫는 태그, b에 열고 닫는 html 태그 요 두 개를 없애주겠다. 그래서 여기 리플레이스를 2번을 해주면은 얘 값이 사라지게끔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은 열고 값을 검색하고 값을 입력을 해주는 것까지 됐고, 여기서 이제 비저블을 false로 해주면은 실제로 보이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요 결과 값을 가지고 오는 프로그램까지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테스트를 좀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은 신봉 1로 말고 신봉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지금 한 페이지에 10개씩이니까 100개 이상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100개를 가지고 오려면 또 2페이지를 가서 또 값을 가지고 오고 3페이지를 가서 값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이게 되게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집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지금 위에 주소를 보면은 여기 서치 키워드에 이게 이제 유니코드라고 돼 있는 이게 이제 원래 한글의 신봉을 이렇게 바꿔서 지금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잘만 조합을 하면은 커런트 페이지가 3인데 커런트 페이지를 1로 하고 페이지 퍼 카운트를 10개가 아니라 얘를 뭐 예를 들면 1000개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요 페이지가 모든 검색 결과가 한 페이지에 이렇게 1000개까지 이렇게 나타나게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요런 식으로 했을 때 결국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거는 여기 제가 이걸 신봉이라고 치면은 검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유니코드가 안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 주소창에서 이렇게 유니코드로 바꾸는 코드를 하나 더 작성을 해서 위에 주소창의 요 값들, 요 주소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주소 값들을 가지고 오는 거, 요것도 제가 추후에 시간이 될 때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포문을 이렇게 2개를 썼었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게 이제 사전에 짜놓은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for each 구문을 쓰면은 for each를 쓰려면은 일리먼트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IHTML이랑 일리먼트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for each를 쓰고 클래스 네임에 in 하면은 이 for문을 이렇게 두 번 안 써도 되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알려드렸던 게 for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오늘 찾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고, 추후에 이렇게 for each 구문을 쓰면은 조금 더 심플해지죠. 아까 이제 결국엔 똑같거든요. 이게 페어런트의 클래스 네임을 가지고 와서 이게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구문은 똑같으니까 이것도 추후에는 for each 구문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으로 하셔도 좋고요. 여기 for each 구문을 통해서 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도 코드를 양을 줄이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런 for문을 두 번 돌려서 이 맥스 값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거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으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후에 동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해서 제작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엑셀 매크로 특히 이제 크롤링 부분은 한 번 영상을 봤다고 해서 이게 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초에 이 시리즈를 기획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비슷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그냥 한 편 보고 난 다 이해했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올라오는 그 상황이 바뀐 거에서 이 엑셀 매크로를 작성을 하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습하면은 언젠가 이게 깨우쳐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타크래프트 빠른 무한 빌드 오더처럼, 이게 우리 스타크래프트 이 게임 배울 때 그 빌드 오더 내가 한 번 보면 다 알 것 같지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 구문들을 작성을 하는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찰스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